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은 예, 반갑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예, 네. 아, 예, 오늘 공부는 우주 심리학, 또 통변 관련해서 아침에 사례 공부 하나 하고 공부를 합니다. 스님이 카톡으로 하나 보내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애니그램 표를 하나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사례도 하나 보내드렸으니까 앞으로는 혹시 잘 안 보이면 그걸 키워놓고 보면 좋고. 그래서 먼저 한 사례를 보면서 오늘은 애니그램과 관계해서 같이 공부를 하나 할 테니까 기초가 다 안 되는 경우는 타근타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내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사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사례는 9월 13일 얼마 전이죠. 오후 4시 11분에 전화가 왔습니다. 물론 뭐 나중에 머신으로 전화오는 건 알겠습니다만은 전화가 땅 떨어졌어요. 야, 무슨 내용이냐? 딸이 이제 시험을 쳤는데, 어? 예, 이게 보면은 그 자세한 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딸이 시험을 쳤는데 결과가 합격인지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날의 일지는 경진이고요. 연은 갑진, 올해 갑진년이고 월이 이제 개유로 바뀌었습니다. 개유월로 신에서 유로 바뀌었죠. 그래서 갑신, 개유, 경진, 신은 갑신, 신유로 바뀌었어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늘 배우면서 오주를 볼 때 항상 무언가를 질문을 하고 할 때에는 가장 가까운 월간, 월지를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오는데, 이때 일단은 자 상관이죠. 그러면 자식 문제다. 이 여자로 봤을 때는 이 전화 오신 분의 볼전을 봤을 때는 뭐냐면 자식 문제로 왔겠구나. 근데 자식이 현재 상태가 있잖아요. 개수가 밑에 유금부에 있잖아요. 네. 그럼 유금이 있다 말은 그 자식은 현재 힘을 받고 있는 뜻이에요. 누군가에.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금도 자기 일간도 자식한테 힘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식은 어떤 자식이냐면 많은 사람으로부터 현재 사랑을 받고 있다. 예. 그러한 상태고, 그 다음에 영양을 볼 때에는 영양이 좀 충분해요. 그렇잖아요. 자, 경금에 진도 도와주고 있죠. 유금도 도와주고 있죠. 연애도 진도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양이 충분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딸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다시 이제 이 딸을 경진으로 경으로 보면 됩니다. 이 무슨 말이겠죠? 엄마가 물었을 때는 왜 물었는가 봤을 때는 엄마를 기준으로 했을 때 경금을 엄마를 봤을 때 개수는 뭐예요? 자식이지만 일단 자식 문제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식을 경금으로 세웁니다. 대리 물어봤으니까 본인 일로 본다. 그러죠. 항상 이게 오주는 뭐냐면 하나의 그 사례를 가지고 여러 개를 다 질문을 다 볼 수 있잖아요. 이거 갖고 나중에 자식을 아들로 물어도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의 점을 이렇게 오주를 씌워가지고 100가지 일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1.104 우리 그리 배웠잖아요. 1.104야. 하나의 점을 쳐서 100가지 문을 다 물어라요. 참 재밌죠? 육교인 경우는 딱 하나에 그렇죠. 육교는 1.1사야. 한 점에 하나의 질문을 받아야 돼. 그렇지만 이 오주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의 오주를 씌워놓고 뭐든지 물어보는 거야. 물어보는 사람을 일감을 놓고 보면 돼.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이 사람을 딸을 갖다가 경금을 씌워놔요. 지금부터. 그랬더니 경금이 힘이 있죠? 네. 그 다음에 유금도 힘이 있죠? 다 힘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동안 오래된 세월 동안에 구력이 쌓여서
구력이 알지요? 공부도 많이 됐고, 여러 가지 지식도 늘고, 구력이 쌓였다는 뜻이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시에 갔더니 다시 비근이 왔잖아. 그쵸? 비근이 왔고, 그 다음에 비견도 나를 도와주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맨 그 신비가 나오는데, 신비까지 가게 되면, 신금도 나한테는 급제성이고 도와주는 거고 다 도와주는 건데, 맨 마지막에 미토가 하나 보여요, 미토. 미토는 여러분 잘 아지만 미토 속에 정화가 들었잖아요. 그렇죠? 잘 봐요. 정화도 들었지만 또 을도 들었어요. 정을기가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미토는 마지막에는 기로 끝나죠. 정을기. 그렇죠? 그 기장간에 정을기가 있으니까 기토가 마지막에 이 사람한테 경금을 도와주겠잖아요. 예, 그러고 마지막에는 기토는 뭐냐면 이 사람한테 뭐예요? 정인. 그렇죠? 정인. 그리고 정을기잖아요. 그리고 정을기가 이 정인이 말하자면 지금 미토는 정인입니다. 정인이 뭘 도와주고 있어요? 신금을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인은 결국 금을 도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인 기토 밑에는 뭐가 있냐면요. 을이 있어, 을. 그렇죠? 을은 뭐예요? 오늘은 제요. 재성이잖아요. 정제잖아요. 그게 정제가 또 뭐냐, 화를 갖다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정화는 정관이잖아요. 그래서 이 속에 정제, 정관, 정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 예전에 우리 배웠잖아요. 시험 결과가 관인상승이 되면 된다고. 알겠죠? 미토 속에, 자, 미토를 잘 봅니다. 왜 미토를 보느냐? 여러분, 미토는 모든 조짐이잖아요. 맨 마지막에 미토는 이거의 한 조짐 끝이죠. 예, 조짐을 뜻한다. 자, 조짐을 뜻하는데, 우리가 이제 배운 걸 다 적용해 보는 거예요. 자, 미토인데, 우리 시장하는 분석을 해보니, 정을기다, 정을기. 그렇죠? 정, 을, 기가 지장간이더라. 그 중에 정을기 중에서도 정화는 우리가 말하는 뭐예요? 정관. 그쵸? 경금에 대해서. 을은 정제. 맞죠? 그 다음에 기토는 정인. 정정적으로 나왔잖아. 이 뭐냐면 좋은 조짐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밑에 우리 그 지장간 길이는 자, 목생화 화생토예요. 네, 그렇게 돌아간다. 목생화, 정제가 정관을 돕고 정관이 정인을 도와서 결론적으로 나를 돕는다는 겁니다. 그게 참 좋지요. 그래서 이것은 합격입니다. 합격입니다. 네, 이렇게 보면. 실제 이제 이분이 합격을 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뭐 프라이버시 대행 그 때문에 뭐 내가 자체는 못 드리고 어쨌든 간에 직장에 계시는데 일반자 정직원인데 또 이 공채가 있어 공채. 공채에 이번에 이제 해가지고 정식으로 합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공채 아니고 이제 그냥 그 하는 거하고 공채하고도 차이 나는가 봐요. 계산에서 대우가 또 틀리는가. 공채로 어느 공사입니다. 뭐 어떤 공사인데 공채로 합격을 하게 돼요. 지금 그 직장 다니면서 그렇게 잘된 내용. 그렇게 해서 이 오류점을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핵심이 뭐냐면 모든 조짐은 분주에 있다. 그렇죠? 우리 배웠죠? 모든 점은 분주에서 작용을 한다는 걸 우리가 한번 이제 상기를 해보면 되겠어. 이건 분주다. 모든 점은 분주. 까지 이제 공부하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5주에 시와 일도 자세히 보면 여러분 신자진할 때 신진이 선법잖아요. 그죠? 이렇게 좋은 차이다. 미신도 그렇죠. 뭐 거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깔끔한 오주를 갖고 있었다. 자, 그러면 이분이 이제 마침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주는 개해, 정미, 병호. 자, 여러분들 요 봤을 때 오늘 이 공부가 왜 이걸 공부를 택했냐면, 자, 개해는 보면 여러분들 정리해서 볼 때 개해는 뭐예요? 평관, 또 연도 평관. 해가 정관조가 두 개지요. 정관이 두 개면은 뭐로 본다? 평관으로 내죠. 그게 이 전부 다 이분은 평관적인 기질이 강한 사람이에요. 예, 그거 설명하려고 합니다. 미토는 식신이죠. 생명력은 아니고 기술이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병원은 이제 급제와 비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미토가 지금 현재 정미 힙도 자체는, 일단에, 합으로 되어 있어요. 합. 이걸 보고. 자, 그러면은 사주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주를 봤는데, 이분은 여러분 볼 때 신약이고 신강이에요. 신약이죠? 월지를 잃었잖아요. 그죠? 월지 다 잃고, 정미, 병호, 요까지는 못 이긴다. 그죠? 30%, 30, 40, 50, 60을 잃었어요. 잃고, 나머지, 미소 직진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럼 있으면 여러분 용신을 찾아보세요. 용신. 용신. 이 사람이 필요한 용신이 뭘까? 감목이 지금 해 속에 있는 감목이라고. 음. 해속에 있는 감목으로도 잡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용신은 해속에 있는 감목도 무조건 맞아요. 맞는데, 일단 드러난 걸 못 찾아요. 드러난 거를 찾으러 음. 일주잖아요. 병화가 딱 드러났잖아요.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그래서 나 지금 현재 용신이라는 것은 그 사주에 가장 필요한 글자. 응? 용신은 그 사주에 가장 필요한 글자라고 그랬죠? 그럼 그 글자인데 이분이 약하는데 사실 가장 필요한 글자는 목이야, 목. 근데 목이 없으면 어떻게 돼? 목이 없으면 화를 써야지. 자, 먼저, 자, 말한다. 신약 사주에, 신약 사주 제일 먼저 용신 찾는 많고, 제일 먼저 신약 사주는 무조건 1번이 인성이에요. 인성이 없으면 비급을 찾는 거예요. 알겠죠? 네, 요걸 우리 기억 속에 딱 두어야 돼요. 반드시. 자, 그럼 일단 이분은 비급이 용신이, 병화가 용신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럼 병화가 용신이니까, 그 사람이 운에서 무슨 운이 오면 좋겠어요? 문에서 화운. 천간으로, 목운이 와야 천간으로 오면 무슨 운이 좋겠어요? 목화운. 뭐, 화도 좋지만, 없는 목이 부족했죠? 목이 없잖아요, 지금. 금년에가 갑진년이잖아요. 네. 갑목이 왔잖아요. 그걸 생각하라고 합니다. 가장 필요한 글자가 갑목이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 목마르게 기다리네. 나 이제 배운 놈. 그 갑목은 뭐예요? 세운 갑목은 뭐예요? 뭐예요? 인성이잖아. 그게 참 필요한 거예요. 그게 정관으로 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갑목이 뿌리를 내리고 가장 좋은 게 진토가 또 제일 좋은 달이잖아요. 갑진은 갑목이 진토가 뿌리를 잘 내기 좋은 해. 그러면 이 인성이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올해는 힘이 있는 해. 공부에는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결론 무슨 말 하겠죠? 그죠? 오주도 오주였지만 사주도 올해 갑진이 좋구나. 그러면 갑진에서 진을 백호라고 뭐 백호라기보다 그런 건 백호보다도 그때는 갑진이 좋은 뿌리를 가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38세부터 이분이 사주가 8대으로 나가는데, 자, 묘대우는 43세부터 47세까지예요. 그럼 지금 아직까지 정화운이 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굉장히 좋아지죠. 이제 아니 이 사람이 가장 필요한 묘대운이 온 거야 이제. 응? 지난번 인목도 좋았지만 묘대운도 좋잖아요. 또 왔는데 묘가 오게 되면 해묘이 삼합이 돼.
해놈이 사막. 사막 되니까 정말로 이분이 아마 인생의 가장 좋은 그림이 그리죠. 언제? 묘되는데. 그러면 묘목은 자기 용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한테는 청합이 됐죠. 그러면 이 대운과 세운에 이제 꽃이 피는 거예요. 내년부터. 올해부터 시해서 내년부터 해서 꽃이 피는 거예요. 내년에 사업이 그러잖아요. 그럼 이분이 이제 만약 결혼을 못했다면 결혼하겠죠. 이번에 이제 시험도 정식으로 합격도 되고 시험도 되고 이렇게 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세히 보면 수가 너무 많잖아요. 수가 많은 사주에 수가 많고 목이 있었더라면 수색 목이 했을 텐데 목이 사주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 수를 극을 하기 위해서는 토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용신은 우리가 뭘 정했어요? 화를 정했잖아. 그러면 시신은 목이 되잖아요. 앞에 있는 토는 화를 보호해요. 네, 수가 화를 공격 못하게 그것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신 두 개다. 앞에 있는 내가 앞에 있는 화 앞에서 식신이 시신이 됐단 말이야. 뭘 공격하기 위해서? 수를 공격하기 위해서. 수를 막아주죠. 그래서 이분은 앞으로 48, 58이 무진의 대운이 기사까지 흘러가요. 좋잖아요. 아마 이분이 그동안에 참 좀 고생을 했는데, 쭉 이제 진도가 잘 나갈 것 같아요. 그래, 어릴 때 연월에 또 이 지나면 이제 밑으로 중년이잖아요. 중년 이혼에는 이 운이 풀린다는 거하고 이 사주에, 하고 거의 맞아떨어지고. 네, 운이 이제 잘 풀리겠다. 이제 결혼도 하고, 또 이제 마음 먹은 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겠다. 그동안 참 고생이 많았다. 이런. 그래서, 옆에 봤더니, 어머니 사주가 나와 있죠. 옆에 어머니, 참고로. 자, 참고로, 이렇게, 정해, 경진, 병술 이렇게 참고로 해놨습니다. 어머니 그런 그냥 참고로 봅시다. 자, 오늘은, 그래서 뭘 갖다가 오늘 공부를 하려고 하냐. 아까 아침에 오전에 공부한 걸 차근차근 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자, 앞에 다시 한번 보면, 이분이 연월에 개수가 엄청 많잖아요. 개해. 평간이 많다. 그래서 이 성격이 평간적인 성을 가졌다는 걸 얘기를 해드리면서, 그래서 뒤에 애니그램 표를 갖다가 보면서 공부를 좀 해야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처음 강의를 못 들으신 분은 차근차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평간이죠. 자, 그러면은 이 애니그램 보면서 숫자에다가 1번, 자, 1번, 그래서요, 정제, 2번, 식신, 3번, 상관, 3번 상관, 그 다음에 4번, 편인, 5번, 정인, 6번, 정관, 7번, 현재, 8번, 급제, 9번, 평간. 자, 평간 돌아왔죠. 이분 성격이 평간 성격하고 같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8, 9, 1의 성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8, 9, 1은 급제와 평간과 또 1번, 1번인 정제는 의지형. 자, 8, 9, 1은 급제와 평간과 정제는 의지형이다. 의정이 뭐요? 생존형. 의정이 뭐냐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내 나름대로 영역을 딱 구축하는 울타리를 딱 치는 겁니다. 8번은 어떻게 울타리를 치느냐 하면 8번은 첫째는 뭐냐면 상대를 제압을 해버려. 내 영역에 울타리 들어오면 물어 죽인다. 사자처럼 물어 죽인다. 그러면 안 그러면 영역에 들어오면 납작 엎드려야 되죠. 침입자가 납작 엎드려야 돼. 그래서 살아. 그래서 이거는
독재적인 성격은 아주 그냥 상대를 지배하는 성격입니다. 이해했죠? 자, 그런데 구분은 뭔가 하면 평간인데 이거는 울타리 속에서 내가 사는 울타리 속 안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요? 막 싸워야 돼요. 내가 복종해야 돼요. 복종을 다 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하고 복종을 다 엎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평화는 충성을 근본으로 하고, 응? 충성과 복종을 근본으로 하면서 평화는 한편으로는 그 조직 내에서는 엄청나게 평화주의자예요. 평화를 조종을 잘.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다. 자기 나름대로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영역을 구축하는 겁니다. 살아가고. 1번은 뭐냐면 자기가 주어진 그 바운더리 안에서는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세밀하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철저한 관리형 세밀하게 관리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자기 영역을 구축하는 거예요. 알겠죠? 정제는 세밀하게 자기가 주어진 그 영역을 엄청 관리를 잘하는 관리형. 관리형, 세밀 관리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조금 전에 한 구분은 뭐냐면 그 복종 속, 그 어떤 큰 울타리 속에 철저하게 복종을 잘한다. 그러면 조직 사회에 적응을 잘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평간이 있는 분들은 조직 속에서 잘해요. 조직을 잘해요. 하고 나름대로는 그 상대와 같이 이렇게 막 평화롭게 지내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다음부터 자 우리가 해 수가 여러분들 숫자가 많았잖아요. 네. 그 사주에 봤을 때 그게 흉신이에요, 진신이에요? 흉이잖아. 너무 많잖아. 흉이지. 그게 뭐냐면 이거는 뭐 편간이 너무 많은 게 흉이에요. 그런 성격이. 그게 뭐냐면 너무 고기를 죽여야 되고 너무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정을 해줘야 되고 자기 헌신을 막 해야 되는 거야. 막 그러다 보면 자기가 스트레스 받겠나. 그래서 2단계 가면 이 사람이 골마 터지는 거예요. 어떻게 터지느냐. 한편으로는 막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도 열심히 하는데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만 뒤적거리는 거예요. 원래가. 그러면 뭐냐. 분노가 날까 안 날까? 내가 열심히 이렇게 이해하고 하는데도 막 자기를 갖다가 막 전부 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굽신굽신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럼 분노가 나겠지. 그래서 한편은 저항도 하고 나가버릴까 조직이 나가버릴까 또 한편 고집이 또 했는데 고집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소심한 복수 작은 거에 대해서는 꼭 강화품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러한 심리 상태가 이어졌잖아요. 이어지고 나니까 이제 이것이 계속 이제 끝에 몇 년간 쌓이게 되면 만성적 우울이 오잖아요. 만성적 우울이 오게 되면 우울증이 오게 되면 일하기 싫잖아. 무기력증이 빠지고. 그런데 이분한테 유일한 탈출구가 하나 있으니 그게 뭔가 하면 상한 쪽으로 나가요. 상한 쪽으로. 근데 사실은 이렇게 이 사람 원래 신뢰가 사람이잖아. 그래 관이 너무 많으면 관은 힘을 빼주는 건 인성이잖아. 네. 엄마가 필요해. 그리고 이분은 원래가 40몇 살 정도 누구면 원래 여자는 독립해야 되고 또 남자를 또 이렇게 만나갖고 시집 가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뭐 합니까? 엄마잖아. 엄마. 계속 엄마가 자기 친구야. 계속 나이가 만 넘어도 엄마. 그 엄마가 이제 나를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무슨 구조가 알겠죠? 이 사람들이 절대로 필요한 게 뭐라고? 인성, 목이 필요한데, 인성이 엄마가 역할을 한단 말이야. 알겠죠? 그 엄마한테 계속해서 엄마 계속, 쉬는 날도 있잖아요. 쉬는 날도 어떻게 해? 엄마 같이 놀라, 같이 있으려고. 그러한, 엄마는 좋긴 하겠네. 그렇지만,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 이 사람이 이제 운을 바꾸려면 엄마가 와야 되나 아니면 어디로 가야 되나? 밖으로 나가야지. 토가 필요해. 목도 좋지만 토가 술을 극하는 걸 쪽으로 나가야 돼. 무슨 말이겠죠? 그럼 어떻게 돼? 우리가 배운 대로 상한 쪽으로 가면 좋겠어. 상한은 약간 툭툭 튀잖아요. 그렇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뭘 좀 해야 돼요? 옷도 좀 이쁘게 입고 헤어스타일도 바꾸고 또 미소를 지으면서 활동을 하게 했어. 남도 도와주고 사교도 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회에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 복종하지 말고 조직소에 복종하고 있지 말고 복종하지 말고 이제는 뭐예요? 내 소리를 좀 내라. 내 소리 내는 게 상관이요. 내 소리를 내라. 그렇게 함으로써 좀 톡톡 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사람을 관찰할 때 사람의 심리 변화가 왔는지 안 왔는지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헤어스타일 보면 되고 그다음 뭘 꾸몄는지 뭐 예를 들어서 이 여자분이 이렇게 립스틱을 딱 바르고 오면은 그때 뭔가 마음이 변화가 있다 그러잖아요. 딱 바르면 뭔가 이제 변화가 생긴 거예요. 마음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 어떻든 간에 사람들은 뭐냐면 행동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행동이 나타나면 자기 또 행동 나타나는 건 행동을 하게 되면 바뀐다는 뜻이요. 그럼 내가 뭐예요? 옷 멋있게 좀 입고 가꾸고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하고 또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행복했죠. 기분 좋아지고 자기 기분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평간으로 막 남 밑에 그냥 이게 뭐 걱정하고 숨어 있는 것보다도 나를 좀 돋보이게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돋보이게 하는 게 이 사람한테 뭐라고 아까 활력이 개운하는 방향이 되죠. 개운. 활력은 뭐예요? 개운, 자기 개운이라. 개운하면 가치 발견, 사회적으로 뛰어들어라. 근데 만약에 이런 우리를 못 만나고 만약에 육군을 다 간다. 육군을 우리가 말하면 정관이잖아. 이걸 가지게 되면 아니 병관이 또 있는데 또 정관을 또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정관은 합리적이고 어쨌든 보면 막 그 내용에 대해서 모든 걸 규칙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막 엄청나게 복종도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또 막 합리적인까지 이렇게 같이 하게 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 육본의 가장 나쁜 게 뭐냐면 막 매너리즘, 조직주의에 빠지게 되면 나태해요. 복지부동이라 그러나 게으름, 마음이 무거워지고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안 되고 어쨌든 간에 이분이 나갈 방향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3분 방향. 가치 발견, 사회적으로 그러려면 이제 각종 무슨 회계적 있잖아요. 모임 같은 거. 좋은 무슨 동호회 이런 것도 좀 나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동호회 나가면 또 남녀 또 만나잖아요. 그러면 남자도 만나면 또 누구 알아요? 그 좋은 거 신랑감 여전한가. 그래서 예, 결혼도 하게 되고 그건 좋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구분에 대해서 상대 공부했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사례를 하나 보고 이제 애니그램을 가지고 공부를 할 겁니다. 이걸 계속 반복을 해야 돼. 우리 한 번씩 잊어버려. 그래서 또 있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 9개가 참 나오고 자 1단계는 이 사람의 장점 구분의 장점 2번 상태는 좀 단점으로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3단계 들어가면 병이요. 그 다음에 고치려면 어때? 하려고. 만일에 잘못 빠져가 역동하면 그 병이 심하대요. 요걸 1단계, 2단계, 3단계 활력 역동. 요걸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공부를 하도록. 자, 그러면 화면 공유 중지를 좀 하고 이제 책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책이 지금 나와 있는 게 페이지가 오늘 78쪽 78페이지 펴겠습니다. 78쪽 오늘은 이제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바로
페이지를 좀 넘어가요. 구체적 인간관계 있잖아요.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네, 앞에 그 좀 띄워놓고 81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앞에 그 이론을 좀 읽어보시고. 자, 오늘은 구체적 인간관계로 이제 바로 사회 공부로 들어가겠습니다. 한 두 문제하고 또 쉬어야 되겠네. 한 문제만 더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 인간관계 지금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이거는 부부 갈등 문제인데 병술, 무술, 무자, 무, 얼묘. 일줄은 무자인데 무토가 엄청 많지요. 네. 이렇게 많을 때는 항상 그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연급제가 많으면은 예, 이때 이 자기 동료들이 많아졌잖아요. 자기와 경쟁자들이 많아졌을 때에 남편이 성에 해당하는 것은 목이거든. 근데 목 입장에 볼 때는 여자들이 많이 생겼어. 올라잡을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분은 자기와 경쟁자들 여자들 때문에 남편이 바람 피우고 내 애인이 바람 피운다는 뜻이에요. 응? 자, 요렇게 자, 비견이 많으면은 여자 사주에 비견이 많으면은 관이 뭘 피운다? 바람 피우고 싶다. 인간관계 할 때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요. 자, 만약에 이 여자가 남자다. 남자일 경우에는 원래 남자가 무토가 자를 갖다가 이렇게 무게다가 이게 여자잖아요. 정제를 갖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온 대신에 내 말고도 남자들이 눈이 벌거 해갖고 온 대신에 달을 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남자 입장에서는 열받아? 여사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 만약에 이 사주가 남자 사주가 아니고 여자 사주 남자 사주부터 어쨌든 남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했죠? 자, 정리해드립니다. 이론 요거 정리를 해드릴게요. 남녀 불문하고 비견급지가 많은 사주는 배우자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가 쉽다. 알겠죠? 왜? 나 말고도 수많은 그 경쟁자 속에 내 배우자가 너에게 됩니다. 이해합니까?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오주를 볼 때 바로 답이 딱 옵니다.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의처증, 의부증이 의처증, 의부증이 많을 수 있다. 뭐가 많으면 이응급제가 많을 경우에.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분은 보니까 영양도 충분하죠. 분주가 얼류가 있고 정관은 책임이 강합니다. 남자는 책임이 강하다 보면 됩니다. 자, 남자 있다면 남자는 책임이 강한 남자다. 연애자편 심리편에 보면 연애자편 심리편에 나와요. 이 보면 이 토라고 하는 건 토는 우리가 잘 아는 오행으로서 목화토금수 할 때 토는 믿음, 믿을 신자란 말이야. 그래서 신자고 토는 또 농업에 해당되고 부동산에 해당되고 토는 단맛이지요. 마속을 단맛. 그리고 믿음, 신용, 은행일치, 성실. 또 무토는 잘 아는 그 종교성이잖아요. 종교성으로서 매우 지극한 불자, 뭐 신불을 숭상한다. 옛날에 보면 연애사표에 신과 부처님을 신불을 숭상했나. 무토는 예의 바르다. 대신에 병화는 성질이 급하지요. 근데 사실 병화하도 굉장히 예의를 발라요. 우리가 보면요. 사주에서 사주에서 보면은 병화하고 무토가 거의 같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 화토 공룡이라 똑같이 불러요. 그 다음에 정화하고 기토가 거의 같이 가죠. 그런 거 우리가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좋겠고, 어쨌든 무토는 굉장히 돈내가 총명하고 편인적이지요. 내가 중심이 되고 또 너무 솔직하고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그 빌지를 모른다. 어쨌든 무토는 대단한 스케일이 크다. 큰 땅이다. 넘어가고 자
위 사주에서 비견이 왕성한데 관사 을목이 분주에 투출해서 인성 오화도 투출하고 있다. 투출한다는 말은 묘목이 을목이 묘목을 뿌리를 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비견이 왕성하다 말은 뭐 아까 얘기했고, 그 다음에 관성이 재성을 보호하여 문제가 없다. 관성이 재성을 보호한다. 관성은 뭐냐, 뭘 보호해요? 재성을 보호해요. 예, 지금 현재 무토가 수를 극하는 것을 못하게끔 을묘고 옆에서 목이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그러기도 하고 이 수가 목이 수생목으로 힘을 빼지요. 그래서 다시 무토를 그걸 할 수 있다. 이 계곡은 재성이 인성을 손상할 만큼 수가 강하지는 않다. 재성이 인성을 손상할 만큼 손상을 강하지 않다. 수가 인성이 환데 지 혼자서 화를 공격 다 못해요. 그래서 인성이 손상할 만큼 자가 강하지가 않다. 이렇게 보고 남편은 남편 위치를 자라고 보면 배우자 궁을 자라고 보면 돼요. 아들은 그 아들과 충함으로 남편과 아들 자와 충하면 부자의 의견차가 강하다. 근데 여러분들 오화가 원래가 인성이잖아요. 인성인데 왜 아들로 봤을까? 이 말은 뭐냐면 공을 당해서 시지를 받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때에 따라서는 시지는 아들로 본다. 응? 그리고 일지는 배우자를 본다. 이렇게 공을 그렇게 대입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좌우가 중하니까 아들과 저 아버지 사이가 좋지 않다 이 말입니다. 부자 갈등 관계다. 자, 개운법. 남편의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보이게 하고 자녀와 대화를 하게 한다. 그러면 번뇌가 사라져 어려운 일이 풀리게 된다. 남편의 권위적인 문제가 있다. 재성이 인성을 깨뜨린 계상. 개성이 잔데 인성을 깨뜨린 계상이 된다면 만약에 사주에 이걸 뭐라면 제국인이에요. 제국인. 우리가 말하는 대가 그 재성이 인성을 극하면은 부부의 감정이 어긋나는데 왜 그러냐면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남자가 있다 합시다. 남자 사주의 재성은 여자잖아요. 근데 남자 사주의 인성은 자기 엄마야. 그러면 부인이 엄마를 공격을 하면 좋겠나 보겠네. 적응을 하면. 그래서 남편 입장에서 엄마는 나를 막 도와주는 사람이잖아. 나를 낳은 사람이잖아. 그걸 배우자가 공격을 하게 되면 배우자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 이혼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사주에 제거인이 막 생기게 있을 경우에 인성을 극하는 경우에 있으면 문제가 생긴다. 물론 인성이 없으면 별일 없잖아요. 사주 인성이 아직 없었고 그거 갖고도 없는데 뭐 엄마가 안 계시면 그런 경우가. 그래서 자, 제거인 경우에 이혼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여러분 이해합니까? 뭐 때문에 엄마와 고부 갈등 때문에 고부 갈등 때문에 그런 말이 일어난다. 자, 그리고 아내 영향이 강하면은 사주 말고요. 이 사주를 보고 한 거 아닙니다. 아내 영향이 강하다 말은 재성이 강하면 제가 강하면 제가 신약이에요. 제가 강하면은 여자가 너무 힘이 세가지고 어디 계모임 가면 있잖아요. 계모임 가면 여자가 소리를 대쳐요. 가가지고 여자가 계모임 가서 남자들이 친구 남편들이 앞에서 남편을 막 공격해. 이 사람 우리 남편을 막 못하고 이런 식으로 막 그냥 뭐도 못하고도 이 공격한단 말이야. 그러면 남자가 기죽지요. 그러면 기죽은 남자는 그러면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때려요. 그러면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여자를 때리려고. 왜 나를 갖다 그렇게 친구들 앞에서 명시해 주냐고. 이거는 어떤 상태냐면 자, 대성이 많은 경우에요. 제가 좀 많은 경우. 제사 신약인 경우에는 이런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심리 변화를 하게 정말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치가 우리는 서양식 상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상담이 나온다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사주 심리를 좀 많이 개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있으면 재는 없잖아요. 일종의 예, 집을 마련하는 것도 됩니다. 재물, 집을 마련하고 또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 뭐 참고로 이제 이렇게 재성과 관련된 멸을 갖다가 합니다. 제거인 지금은 제거인 상황을 제거인 상황에 이런 일을 하고 집을 마련한다.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그만두게 한다.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그만두게 한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이겁니다. 인성은 원래 나의 생활 터전이에요. 인성. 내 보금자리야. 그걸 하게 되면 옮기는 집으로 생활 터전을 옮기는 뜻이에요. 인성이 집이니까. 인성은 나는 생활 터전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나의 직장이에요. 무슨 직장? 호구지책을 하는 직장. 이 직장을 뭐가 그걸 해요? 재성을 그걸 하게 되면 옮겨있다. 그럴 때 만약 일대 관사가 인성이 그걸 받게 되면 전체적으로 개국이 인성 보호를 이룬다. 예, 전반적으로 바람석 깨진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대감 이번 문제. 이번 문제 한번 조금 더 하겠습니다. 사례 2번. 자, 보세요. 을류, 경진, 경오, 을류, 무인. 이 남자가 상남 행거리인데 우리 부인이 현재 저 바람 피우는지 걱정이 돼서 불었었다. 자, 이 경우도 여러분도 보다시피 전부 다 금이 많잖아요. 금이 많은 비견이 많은 상태니까 여자를 항상 의심을 하는 거예요. 남자가. 그래서 당연히 우리 바람 피우는 건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을이 여러분 보면 연지 있잖아, 그죠? 을이 연애 있죠, 연애. 그래서 사실은 한번 살펴보면 을경이 원래 합을 해야 되는데 내 말고 다른 월에서 을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을경합은 원래는 애정이 있고 회사에 대해서 엄청 애정이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을목은 이 재고인 을이 원래가 진토 속에 을목이 우리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을목이 진토가 좋아가지고 뿌리를 박을 수가 있는데 사주 오화는 유금을 극하지요. 유금을 극하고 오화는 진토에 설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재성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재성을 보호, 지가 살판이라서 재성을 보호하려면 화가 막 엄청나게 막 발달해가지고 목을 덤을 다 전부 다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걸 못하니까 뭘 보러 못해? 을목을 양쪽에 을목을. 자, 그리고 자기가 그걸 하려 하니 진토한테 설기당해가지고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은 양쪽 을목입니다. 을목은 하루를 생각할 힘도 없어요. 그래서 관살로 인해 걱정이 가득하다. 사주에 부족한 부분이 얼굴에 나타난다. 그래서 을목은 뭐냐면 이 사람은 도대체 을목이 재성인데 재성이 자기 몸이 몸이 을류에 있으니까 몸이 힘이 없겠지요. 봐요. 재성은 원래 오주나 사주에서 뭘 봐요? 몸을 보는데 이게 몸이 유금이 있잖아요. 그 힘이 막 엄청나게 들겠지요. 얼굴이 가득하게 근육이 가득하다. 상담가가 얼굴에 나타나는 문제와 꿈의 위치를 안색을 등을 참고해가지고 사주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면 상남자들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갖고 있다. 그래서 이분이 뭐냐면 을목이 제일 많이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을목에 대한 뭘 해줘야 돼요? 보충을 해줘야 된다. 보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 자, 최궁의 경건이 오화로 되어 있잖아요. 오화는 12운성으로 경오는 욕지예요, 욕지. 도하다. 그 모습이 부인은 오화에 위치한 그 부인은
예, 도하니까 도하는 원래 예쁘거든요. 아름답다. 을목이 유금위에서 가지고 절대적으로 수가 필요하지요. 예, 수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예, 수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보고 예, 오죽계의 분주는 분주 인목이 을목의 뿌리가 되어 준다. 마지막에 보면은 분주 을목이 예, 인목이 을목의 뿌리가 된다. 목으로서 처성은 목인데 이것이 급제가 많았지요. 처성을 기준으로 보면 예, 관살이 번잡이 되어 있다. 예, 쉽게 말하면 여자가 바람을 피우는 뜻이에요. 예? 예, 여자가 바람을 피우는 그런 것으로 보이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예, 아까 이런 사주는 아까 처음에 내가 이론을 설명했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가 있고 주변에 어쨌든 간에 앞에 사주는 중간에 자꾸만 나의 을목 있잖아요. 쟤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지만 옆에서 유금도 그거하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내가 그렇게 어떻게 가운다리 없이거나 그리고 연예인의 을목은 뭐냐면요. 연예인의 경금이 차지해버렸죠. 내 사람이에요, 내 사람 아니에요. 내 사람 아니에요. 시에는 을목은 그래도 내 옆에 있으니까 내 것 같기는 한데 밑에는 또 유금이 막 노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굴 전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걱정이 많은 사람이다. 여자 때문에 다른 말하면 몸 때문에 걱정이 많다. 남자를 음. 그리고 남자가 있는 여자 그렇다고 보면 되네요. 남자 있는 여자다. 그렇죠. 연예인네. 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이성문제. 병술, 갑신, 임신, 이민. 이 경우는요. 자, 갑신이 갑목이 너무 힘이 없어. 그렇죠. 영양이 신금이 있어가지고 힘량이 하나도 없는데다가 무토가 있으니까 엄청 힘이 없지요. 다만 시분에서 금생수에서 도와주는 것이 다행이다. 자, 시에 있는 것은 다행이다. 일지에 있는 병관은 고집스러워가지고 이 사람 성격이 굉장히 고집스러워요. 병관인데 기가 있고 급한 성격이다. 성목도 강하고 부부관계가 지금 이제 좋다 나쁘다. 자, 부부관계 좋다 나쁘다는 일지로 봐서 보면 되는데 일지가 그걸 갖고 있으면 나쁘다 좋다. 힘드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나는 부인 때문에 힘든다 이런 거예요. 여자니까 남편도 힘드는 거예요. 어저께 병관이 두 개지요. 분지에 두 개 있단 말이에요. 분지의 인목이 분주하고 인목이 인신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남자친구가 한 명 있는데 남자친구가 응? 남자친구가 한 명 있는데 남자친구가 양다리를 그치고 있다. 나도 좋아하고 또 다른 여자들을 좋아하고 이렇게 양다리를 그치고 있다. 일지가 망신이나 급살이면 다시 형충을 하면 남녀 간의 만남에 용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일지가 현재 그 망신이라 할 때 이때 망신은 뭘 기준합니까? 망신이야? 음. 욕지 아까 욕지가 망신 인호술에서 연지 인호술에서는 신이 뭐예요? 신 역마에 해당 안 되나? 맞아요. 급제 천지 연월 급 제목 급살이 인호술은 급살이 해에 들어가잖아요. 급제 천지 연월 망장 반역 역마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제 요 고수에는 그래 대해서 일지가 망신이나 또는 급살, 급살이면서 다시 형충이 오면 남녀 간의 만남 매우 흉하다 이렇게 고수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 참고를 하시고 편제가 정관에 투출하면 여기서 편제가 무토잖아요. 무토가 정관에 투출했어요. 그러면
편제가 투철하게 되면 매우 지원하고 굉장히 정의를 중요하지만 재물을 갖다가 굉장히 가볍게 여깁니다. 자, 편제형은 아까 얘기할 때 사고형이 무슨 형이에요? 사고요. 사고형이죠. 사고형인데 이건 뭐냐면 사람이 다니면서 도가 아니라 정보를 치더랍니다. 네. 자, 사고형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사고형은 우리가 다 정리해 볼까요? 사고형은 5번, 6번, 7번이잖아요. 5번은 정인, 그 다음에 6번은 정관, 그 다음 편제잖아요. 자, 그럴 때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은 도대체 그 사고형의 기본적인 불안은 뭐냐면 불안. 뭐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자, 사고형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원래 갖고 있어요. 다시 정리합니다. 무슨 형? 아까 저게 5번 정인, 6번 정관, 7번 편제. 이거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는데,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불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불안을 보느냐는 거야. 자, 그러면 정의는 뭔가 하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나는 많은 지식이 되다. 지식이 있어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봅니다. 그래서 정의는 죽기 살기로 지식 추구를 하는 거예요. 형태가. 그 다음에 이제 정과는 뭐냐면 내가 이 미래의 불안을 알려고 하면 내가 법을 알아야 돼. 사회적인 규칙을 알아야 돼. 그래서 굉장히 법과 규칙을 계속 따지는 사람이에요. 뭐가? 정관이.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미래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현재는 뭐냐면 미래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내가 직접 다녀봐야 돼. 그래서 계속 편제는 돌아다녀요. 무슨 말이겠죠? 다니면서 뭘 취득해요? 정보를 취득합니다. 그 정보를 취득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편제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굉장하게 많이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갑신은 일조가 신금이 금 복음이 됐죠. 신신복음이 있다. 월지의 술이 또 암양대 유금과 신유술 공협을 하고 있습니다. 신과 술사 유가 들어갔죠. 없지만 서로 유가 있는 것으로 다서 금이 되니 금국이 되니 금기가 다다. 분지의 인목은 역시 신금의 충국으로 힘이 없죠. 인목이 뭐 힘이 있겠어요. 금으로. 그래서 이 사람은 신경계통의 질병과 자골신경통이 있는 사람인데 어쨌든 이분은 이성관계 이분은 뭐냐면 남녀 사이가 별로 조금은 그렇지요. 그 남편 되는 사람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죠. 왜? 인목이 있고 감목이 있는데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그게 이제 문제인데 사실은요. 이 사주를 자세히 보면 오종 자세히 보면 감목도 신금이 두 개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래 너 바람 피우지? 그럼 나도 할 수 있다. 그러한 셈입니다. 그래서 평안도 많고 관성도 많고 뭐도 많다. 만약에 비견도 많으면 너만 바람 피우냐? 나도 바람 피울 수 있다. 이런 형으로 나가기 쉽습니다. 제가 자, 요 정도로 해서 잠깐 쉬다가 4번부터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도를 좀 내겠습니다. 네, 잠깐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